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엄마,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국물 한 방울이 떨어져 식탁 위에 번졌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결심이 끝난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소연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정호는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이제 너무 위험해.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 나랑 소연이도 솔직히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겠어?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반찬들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습니다. 콩자반이 까맣게 빛나고 무나물에서 미약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만든 식탁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게 남의 집 밥상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거냐?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호는 대답 대신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보내는 게 아니라 모시는 거야.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있고. 모신다. 순자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모신다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붙잡고 있자니 입안에서 쇠맛이 났습니다. 소연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반대야. 엄마 아직 말도 또렷하시고 밥도 직접 드시잖아. 그냥 주간보호센터라도 알아보면 되잖아. 그건 등급이 안 나오면 안 받아줘. 그리고 엄마가 쓰러지면 그땐 늦어. 정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지쳐버린 사람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끝에는 오래된 결혼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반지가 어쩐지 자신을 대신해 묶여있는 듯 했습니다. 나 그렇게 힘든 짐이냐? 순자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 벽시계의 초침, 심지어 바깥의 바람 소리까지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엄마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나를 데려다 놓는 거냐? 엄마, 요양원은 이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케어도 잘 되고 국가에서 지원도. 그 말에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가가 날 챙겨줘도 내 손을 잡아주는 건 너희잖아. 그 말은 가볍게 던진 것 같았지만 정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번져들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은 마르고 얇았지만 그 온도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도 솔직히 무섭긴 해. 그런데 오빠 말도 이해돼.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못 보면 나중엔 더 큰일이니까. 순자는 그 손을 살짝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너희 마음 알겠어. 다 나 걱정해서 하는 소리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 아직 살아있다. 내가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는다. 그녀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마다 무릎이 쑤셨지만 절뚝거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모신다는 말, 그 말 너무 쉽게 하지 마라. 그건 누군가의 자존감을 함께 옮기는 일이다. 방 안은 어둑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정호와 소연의 작은 언성이 이어졌습니다. 형편이 안 되잖아. 형편보다 마음이 먼저야. 그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걱정거리가 되었을까? 그날 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꺼풀 뒤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나를 모시겠다고? 그 말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내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차 안의 히터는 따뜻했지만 순자의 무릎은 도로의 진동을 따라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정호가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에는 소연이 앉았습니다. 순자는 뒷좌석 창가에 몸을 기대며 지나가는 겨울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해요. 정호가 백미러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리에 손을 대봤습니다. 유리는 차갑고 그 위로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오빠, 거기 시설은 어디서 알아본 거야? 소연이 물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부모님 모신 곳이야. 후기도 괜찮대. 장기요양 2등급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 20% 정도래. 엄마 등급이 아직 안 나왔잖아. 의사소견서 이미 냈어. 구청에서 공단위 방문조사 나올 거야. 이번 주 안엔 통보될 거라고 하더라.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말들이 공중에서 흩어졌다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차는 도심 외곽의 언덕길을 올라섰습니다. 은솔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장 옆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새로 칠한 듯 밝았지만 입구에 들어서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호자분이시죠? 원장 이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예, 어머니 모시려고 상담 예약했습니다. 원장은 안내책자를 펼치며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설은 정원 65명이고 간호사 2명, 요양보호사 12명 상주 중입니다. 식사는 하루 3끼 균형식으로 제공하고요. 입소 어르신 대부분이 2에서 3등급입니다. 등급이 낮으면 못 들어오나요?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요, 4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조금 올라가요. 2등급이면 월 45만 원 내외, 3등급은 55만 원 정도입니다. 식대와 세탁비는 별도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원장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하십니다. 가족분이 직접 돌보기 어렵잖아요. 이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순자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선택이라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나한테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원장의 미소가 살짝 굳었고 정호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습니다. 소연이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엄마, 그냥 둘러보기만 하는 거야. 결정은 나중에. 그들은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한쪽 방에서는 TV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잔잔한 멜로디가 들렸지만 화면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흰 머리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지나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나처럼 처음엔 견학하러 왔겠지. 그녀는 한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먼지가 앉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여긴 다들 가족들이 자주 오나요? 순자의 질문에 원장이 약간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오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순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소연이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더 나은 곳도 알아보자. 여긴 좀 답답하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나는 아직 저렇게 날 수 있는데 왜들 나를 가두려 할까?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결정하시면 바로 대기 없이 입소 가능합니다. 요즘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절차 진행돼요. 정호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겨울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살아있는 냄새 같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시설 나쁘진 않죠? 정호의 물음에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호야, 나는 집보다 좋은 데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사람 냄새가 나는 데서 늙고 싶을 뿐이야.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도록 정호의 마음을 따라붙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겨울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도 인생도 흘러가면 그뿐이죠. 순자는 그 가사를 듣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도심 끝자락에 붙은 작은 현수막이 스쳤습니다. 공공 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함께 사는 노년, 따뜻한 내일. 순자의 시선이 그 문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가가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너무 크고 너무 멀었습니다. 순자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 밖으로 들려오던 정호의 발자국, 소연의 떨리는 숨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단 한 줄의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빛은 순자의 손등을 스치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루 먼지 위에 멈췄습니다. 순자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손끝에 묻은 주름의 그늘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여기에 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은 아닐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짐은 여기 다 두시면 돼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밝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엔 다른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아침엔 7시 반 기상, 저녁은 6시 반 식사예요. 순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나가자 맞은편 침대에서 가늘게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순자가 고개를 돌리자 얼굴이 둥글고 눈이 맑은 노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효자예요. 이름이 좀 웃기죠? 효자라니. 순자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순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린 순자씨, 효자씨네요. 이름만 보면 천생연분이네. 효자가 킬킬 웃었지만 순자는 그 농담이 낯설어 대답을 잃었습니다. 효자는 침대 옆에 걸어둔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선 달력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하루하루가 다 똑같거든요. 밥, 약, 재활, 낮잠, 텔레비전. 그게 전부예요. 그럼 외출은요? 등급 따라 달라요. 1등급은 거의 못 나가요. 3등급쯤 되면 가끔 보호자 동행으로 가능하지요. 순자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숫자들 사이로 검은 펜으로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2월 5일 딸 방문 예정. 그러나 그 위엔 이미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요양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 앞에는 금일 식단 미역국, 두부조림, 오이무침, 배추김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식탁마다 4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역국을 시키며 혼잣말을 했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든 채 잠이 들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환기팬의 바람 소리, 알 수 없는 텔레비전 광고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순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맛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걸까? 아니면 천천히 죽게 하는 걸까?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유리컵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고 그 안의 물맛은 약간 금속 같았습니다. 식사 후 복도로 나오자 효자가 휠체어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순자 씨, 적응은 좀 되세요? 적응이란 게 그냥 버티는 거겠죠? 하하, 그 말 참 맞아요.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땐 매일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럼 왜 안 나가셨어요? 나갈 데가 없었어요. 여긴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효자의 말은 담담했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곱씹었습니다.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럼 나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보호사 2명이 달려갔고 잠시 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효자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집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화분, 낡은 커튼, 밤 냄새.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조용한 곳을 원했더라?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조용함이란 게 이렇게 외롭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잠결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내일 아침에 햇빛 좋으면 마당 같이 나가요. 내가 좋은 자리 알아요. 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나가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전, 순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보다 몸은 조금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효자는 휠체어를 타고 옆자리에 와 앉았습니다. 오늘 밥 반찬이 뭐라던가요? 기억 안 나요. 그냥 하얀 밥이겠죠? 맞아요. 여기선 음식이 다 하얘요. 맛도 냄새도 기분도. 효자의 농담에 순자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요양보호사 2이 걸어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로 온 분 있잖아. 그 박 어르신. 딸이 교사래. 그렇대. 근데 결국 다 버리고 왔잖아. 여긴 다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이지 뭐. 그 말은 복도 끝에서 낮게 흘러나왔지만 순자의 귀에는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이 살짝 넘쳐 테이블 위에 번졌습니다. 효자가 눈치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들으셨네요. 그런 말 자주 해요. 일하면서 정 떨어지면 그렇게 되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유리창에 부딪혀 툭툭 소리를 냈습니다. 버림받았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버린 건가? 자식이 부모를,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놓아준 걸까? 순자는 자신이 스스로 떠밀려 들어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이 끝난 후 정호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는 활짝 웃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물컵을 정리했습니다. 밥은 잘 나오나 봐요? 그저 그렇지 뭐.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봄이 오면 산책도 좀 하시고. 정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끝마다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의 요양보호사 2명이 대화를 이어가며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며칠 지나면 다 똑같지 뭐. 버림받은 건 매 한 가지야. 그 말이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정호가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었지?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일하는 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잖아.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순자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뒤늦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순자는 그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난 여기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들이 하는 그 말, 누구에게 닿을지 한 번은 생각해봐요.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아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호야? 네, 엄마. 너 그날 말했지. 모신다고. 정호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모시는 게 사람만 모시면 되는 게 아니야. 마음까지 같이 모셔야지. 정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속에서 오래 눌러왔던 죄책감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깊이 박혔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냉기가 어머니의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잠시 쉬러 온 거야. 그 말은 창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멀리 운동장 쪽에서 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바람 좋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바람이 사람 냄새 같아요. 정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낯설 정도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요양원 문을 나서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싸우고 계신다. 차로 돌아오는 길, 정호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라니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 생각만이 긴 밤을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침에 머리를 손질해 주었는데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 귓불이 드러난 채로 삐죽삐죽 서 있는 흰 머리카락.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끝을 만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머리 누가 자른 거지? 요양보호사가 바쁘게 드나들던 오전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머리 너무 길면 씻기 힘들어요. 깨끗하게 다듬을게요. 그 말이 순자의 귓가를 스쳤지만 허락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순자가 돌아보는 순간 소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머리가 왜 이래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누가 이렇게 잘랐어요? 순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요양보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따님 오셨어요? 머리요?
너무 길어서 감기 불편하셔서요. 정리해드렸어요. 정리요? 이게 정리예요? 엄마한테 허락이라도 받으셨어요? 어르신들 대부분 다 이렇게 하세요. 편하시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편하다고요? 엄마 머리는 엄마 거예요. 마음대로 자르면 어떡합니까? 보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위생 때문에. 그때 정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봐요. 엄마 머리 좀 봐요.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잘났다잖아. 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엄마. 소연이 다시 부르자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니요? 소연아, 그만해라. 엄마. 이제 머리 길다고 귀찮다고 하던 게 나야. 잘라서 편하면 된 거지. 그 말은 담담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요. 편하다는 게 그런 뜻 아니잖아요. 사람의 존엄이 이렇게 가볍게 다뤄지는 게 당연해요? 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그만 좀 해. 여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규정?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해? 여기선 간병하는 사람들도 힘들잖아. 그래서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싸우지 마라.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소연의 울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나도 그냥. 됐어. 순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해라. 나 때문에 싸우지 마.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싸움이 나 때문이라면 미안하다. 순자의 목소리가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바닥에 흰빛이 차갑게 번졌습니다. 테이블 위의 물컵에 햇빛이 비쳐 반사되며 벽에 부서졌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그녀의 마음 한 조각 같았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문가에 섰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내가 아니야. 나도 이곳이 이렇게까지 낯설 줄은 몰랐어. 요양보호사는 조용히 퇴장했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호와 소연은 말없이 앉았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바라보다가 짧아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손끝에 닿은 감촉이 낯설었지만 그 낯섦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잠잠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잘라도 다시 자라겠지. 하지만 마음은 어디서 다시 자라야 하나. 순자는 그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유일하게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툭, 툭, 툭. 그 소리가 마치 시간 대신 슬픔을 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요양원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의 불빛은 희미했고 간호실 문틈 사이로만 약한 형광등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냉기가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녀는 가슴속으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만 품던 생각이었습니다. 조금만 밖에 나가서 공기라도 마시고 오고 싶다. 그 소망 하나가 밤마다 점점 커져 결국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스웨터를 걸치고 문고리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문이 삐걱거렸지만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가를 따라 걸을 때마다 비상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번졌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자신이 밟아야 할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기대 잠든 듯 보였지만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어디 가요, 순자 씨? 신효자였습니다. 그는 낮게 웃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따라갈래요. 이렇게 조용한 시간 나도 좋아하거든. 순자가 잠시 머뭇거리자 효자가 덧붙였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한 번은 도망쳤던 사람이라. 정말요? 응. 처음 왔을 땐 매일 도망쳤어요. 순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오늘은 바람이 다를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경비창 옆에 작은 출입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효자가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바깥의 공기가 한순간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찬 냄새, 젖은 흙 냄새, 멀리서 새벽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 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순자 씨, 걸을 수 있겠어요? 걸을 수 있어요. 조금만 내 다리로. 그녀는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 감촉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 이게 숨쉬는 냄새지. 순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효자가 그 웃음을 따라 웃었습니다. 둘은 언덕 아래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동쪽 끝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순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흔들렸지만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다들 나이 들면 조용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늙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길가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낙엽 하나를 발로 밟았습니다. 사각.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소리 참 오랜만이다. 그쵸? 요양원 바닥은 너무 매끈해서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둘은 길모퉁이에 있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 별 꼭 나 같아요. 다들 자고 있는데 혼자 깨어 있네. 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 별 덕분에 하늘이 완전히 어둡지 않아요. 순자 씨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도 완전히 어둡진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의 야간 경비가 순찰 중인 듯 했습니다. 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들키겠네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나왔잖아요. 오늘 이 바람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흙냄새, 먼지, 약간의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게 살아있는 세상의 냄새였습니다. 잠시 후 요양원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계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효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산책 좀 했어요. 공기 좋더라고요. 직원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새벽에요? 위험해요. 순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이 시간 말고는 숨 쉴 틈이 없어서요. 그녀는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복도 불빛이 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불빛은 전보다 덜 차가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벽 안에도 공기는 있다. 하지만 벽 밖의 공기는 내 마음이 닿는다. 방으로 돌아오자 효자가 휠체어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오늘 좋았죠? 응. 이게 내가 살고 싶었던 냄새였어요. 순자는 그렇게 말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새벽 바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람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에 어르신 두 분이 밖으로 나가셨다더군요. 요양원 원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예. 다행히 근처에서 금방 모셨습니다. 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정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셨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원장은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밤에 문 밖으로 나가려는 건 대부분 이유가 같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 막을 순 없습니다. 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맑았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을 때 정호는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로 햇빛이 번졌고 그 빛이 눈부셨습니다. 엄마가 숨 막히셨던 거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정호는 출근을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식당에서도 머릿속에 계속 어머니의 새벽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문 하나 열고 바람 한번 쐬는 게 그리 큰 잘못이었을까? 결국 그는 회사 인사팀에 찾아갔습니다. 저 가족돌 봄휴가 제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청 가능할까요? 인사팀 직원이 놀란 듯 웃었습니다. 아, 네. 부모님 간병이면 가능하죠. 연간 최대 10일까지 무급이고요. 사유서만 내시면 됩니다. 정호는 그 서류를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가라. 그동안 단 하루도 엄마를 위해 쉬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날 오후 그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엄마, 왔냐? 엄마 며칠간 내가 여기 있을게. 회사에 말했어. 일은? 괜찮아요. 가족돌 봄휴가 낸 거예요. 국가에서 허락한 쉬어도 되는 일이래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쉬어도 되는 일이라.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 되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제일 고맙다. 그날부터 정호는 요양원에 매일 들렀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식사를 도왔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실에서 노인들과 함께 손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요양보호사들의 분주한 하루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혼자들 하세요? 보호사가 웃었습니다. 예, 그래도 어르신들이 웃으면 그걸로 버텨요. 며칠이 지나자 정호는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좀 더 자유롭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공공실버주택 같은 공동체형 주거가 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보단 독립적이고 필요한 돌봄은 연계해서 받을 수 있죠. 입소 조건은 까다롭나요? 아니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가능해요. 기초연금 받으시면 보증금 없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정호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곳이 있군요. 네. 요즘은 시설보다 살아있는 돌봄으로 바뀌고 있죠. 며칠 뒤 정호는 어머니 앞에 작은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함께 사는 노년, 존엄한 일상. 순자가 전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은 텃밭을 가꾸고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기선 냄새가 날 것 같네. 냄새요? 응, 밥 냄새, 흙 냄새, 사람 냄새. 순자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엄마, 가보고 싶어요? 응. 이번엔 내가 가보고 싶다. 그날 밤, 정호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요양원 마당의 가로등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엄마의 남은 시간, 이번엔 진짜로 마음까지 모시자. 그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4월, 순자는 공공 실버주택 입주를 마쳤습니다. 진주 외곽의 작은 마을, 낮은 언덕 아래에 자리한 3동짜리 단지. 이곳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 각자의 방을 쓰되 식당과 텃밭, 공동 거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입주 첫날, 윤말순이라는 이웃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셨죠? 전 윤말순이에요. 75이에요. 박순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 여기선 부탁 안 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말에 순자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랜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은 작았지만 환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엔 요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햇볕에 마른 빨래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의 정호와 소연은 여전히 예뻤습니다. 엄마, 불편한 건 없어요? 입주를 도와준 정호가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없다. 내가 걷는 데는 좀 느릴 뿐이지 살아있는 건 아직 잘하지. 그 말에 정호가 웃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라. 사람들이 같이 밥 짓고 있네. 냄새 좋다. 정호는 그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진짜 집 냄새네요. 그렇지. 사람 냄새가 나야 집이지. 며칠 후, 순자는 윤말순, 신효자와 함께 텃밭에 나갔습니다. 효자는 요양원에서 퇴소해 이곳으로 옮겨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땅을 만질 수 있어서 좋아요. 그는 흙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무언가 키우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순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선 매주 한 번씩 복지사 선생님이 와요. 건강관리도 해주고 행정일도 대신 처리해줘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시청에서 운영한다네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게 진짜 도움이네. 말로만 돌봄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3사람은 공동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국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식탁마다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터나들이 버스 탄대요. 희망하는 분들만. 아, 나도 가야겠다. 오랜만에 박 구경 좀 해야지. 순자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호와 소연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공동마당에서 3사람은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긴 진짜 엄마한테 어울리는 곳이에요.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옆에서 늙어야지. 벽 보고 늙으면 마음이 죽어요. 정호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곧 인생의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해질 무렵 단지 앞 텃밭에서는 누군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순자가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효자와 말순도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 순간 그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작은 마을의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새 이웃과 함께 밥을 지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냄새가 밤 냄새로 퍼졌다. 창문 너머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돌봄은 나를 묶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람 속으로 걸어가게 하는 일이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관계의 한 사람, 다른 이들을 돌보는 순자 씨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떠나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밥을 짓고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요양원이라는 문을 지나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간 박순자 씨의 모습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은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에도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갔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